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없으면 뭐가 있나? 30, 110, 70, 60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고 봅시다. 이게 키야 우리가 키. 그다음에 y는 몸무게라고 할 수 있겠다. 그지? 지금 이게 굉장히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5개밖에 없으니까요. 70, 80. 또 키가 50이면 몸무게는 25. 그다음에 우리 가중치를 0.53, 0.50, 0.5로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m은 x 뭐예요? x죠, 그죠? 응? 아까 이론에서 m분의 1이었으니까 응? m이 저 5개다, 그지? 그리고 우리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냐, 공식. 응? 로스는 공식을 써봅시다. m분의 1이다, 그지? m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wx 마이너스 실제값 y의 제곱이다, 그지? 제곱 어떻게 써? 이렇게 제곱 쓰면 돼. 요게 공식이었다, 그지? 자, 이거를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m을 순서대로 불러와야 되겠네. i, in, range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5개니까 5개로 불려줄 거야. m이. 그리고 불러오는 동안에 얘를 다 더해야 된다, 그지? 시그마는 플러스 더해야 되겠지, 시그마를. 그래야 나중에 그 5개를 다 평균을 낼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위에 저 로스를 지금 이제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w 곱하기 뭐냐? w 곱하기 x죠, 그죠? x. 그런데 불러오는 것마다 계산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아마 이건 헷갈리니까 가로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다가 뭘 빼야 돼? 여기다가 y를 빼야 되지, y. 근데 y는 뭐야? 불러오는 것에 대응하는 y 값을 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공식대로 이거를 제곱을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교수님 근데 이거를 다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나누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서 그 값을 그러니까 폼은 빠져나오면서 로스 값을 나누면 되겠지, 그지? 어떻게? 시그마 값 다 더한 값에 나누기 m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됐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 우리가 아까 위에 썼던 공식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거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 시그마. 그래서 그냥 0으로 시그마는 일단 0이다. 그리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러오는 대로 다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메인 공식이 된다, 그지? 그러면 여기 제대로 됐나? 프린트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 50.0 이렇게 나오네. 평균값이네, 평균. 평균값이 7로 나누니까 50.0 나와야지.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프린트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테스트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측값을 찾아야 돼. 여기 없던 HIGHT 헤이트가 X값이다, 그래? X값 175야. 없는 값이야, 175.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은 헤이트 곱하기 더블. 포인트는 여기다. 그러면 이 87.5가 나오네.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 다른 값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봅시다. 평균값이 로스 값이 50.5가 나왔어.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제곱이고
로스 값을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할 때는 다음 시간에는 이 로스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51로 해봅시다. 그러면 45.1이고 52는 이게 이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로스 값이 정확한 거죠, 그죠? 로스 값이 차이점이잖아요. 차이에 대한 거니까 그걸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53 하면 42.20 54 하면 44점 점점 많아지나? 55 하면 40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아까 52였나? 42.536 53 42.206 이렇게 된다 이제. 54는 44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적절한 W 값은 0.53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 수식을 만든 거야 우리가. 그러면 로스 값은 0.53이고 로스 값은 42.206이고 W 값은 여기 지금 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웨이트 값은 42.206이었다. 그지? 그래서 얘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됐고 얘를 이제 해놓고 그러면 이 웨이트 값이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그 웨이트 값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하면 위에 그래프에 없는 175cm 키를 가진 사람의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그래프상으로는 92.75 이렇게 나온다. 실제랑은 많이 다르다, 그지? 170이면 뭐 한 70, 175면 한 70이나 8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머신러닝이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글 콜앱으로 코딩하여 원하는 답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강의에서 다루어볼 머신러닝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생선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저는 도미, 곤들메기, 농어, 강꼬치고기, 로치, 빙어, 송어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나 직원이나 생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언뜻 보는 것만으로는 생선을 구분하기 매우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류해 보고 싶습니다. 생선 데이터는 kaggle.com이라는 어떤 공개 데이터 셋을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카글이라는 것은 2010년에 설립된 가장 큰 머신러닝 경연 대회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대회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셋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생선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종류와는 다르네요. 뭐 로치, 강꼬치고기 이런 거는 저는 좀 처음 들어본 생선입니다. 여튼 이 데이터를 참고하려고 하니 생선의 특징을 잘 알면 생선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길이가 30cm 이상이면 돔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 if 생선의 길이 fish length가 30cm 이상이면 돔이라고 출력을 해라 라는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생선이 한 종류도 아니고 30cm만 넘으면 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최적의 분류 기준을 자동으로 알아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생선들은 제쳐두고 도미와 빙어 이 두 가지 생선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머신러닝은 여러 개의 도미와 빙어 생선을 보면 스스로 어떤 생선이 도미인지 구분할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와 빙어 생선을
많이 준비해두면 좋겠죠. 이렇게 도미와 빙어를 구분해내는 방법을 분류 또는 영어로 classification이라고 하며, 도미와 빙어는 분류 대상이 되는 종류, 즉 클래스라고 합니다. 빙어와 도미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이진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미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도미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35마리 도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미의 생김새, 즉 도미를 나타내고 있는 제일 쉬운 어떤 척도로 이런 길이와 이런 무게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각각 35마리의 도미에 따라서 저는 길이, 즉 센티미터, 그리고 무게, g을 재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파이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35마리의 도미의 길이와 그리고 무게를 재서 첫 번째 도미의 길이, 첫 번째 도미의 무게, 그리고 두 번째 도미의 길이, 그 다음 두 번째 도미의 무게, 이렇게 해서 모두 35마리에 대해서 길이 데이터와 무게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차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를 즉 도미의 길이, 도미의 무게라고 해서 브림 렌스와 브림 웨이트라는 이런 변수로 저장을 각각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콜앱으로 실습하실 경우 이 대수치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이 수치 데이터는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도미의 특성을 언뜻 눈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학하는 사람이니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쵸? 도미의 길이와 무게를 각각 X, Y 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를 산점도 그래프 또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며, 이는 파이썬의 매트플롯 라이브의 plot라는 파이플롯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콜앱이 아닌 PC 환경에서 사용하려면 파이썬을 설치하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역시 같이 설치해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콜앱은 이 패키지 역시 미리 설치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콜앱은 널리 사용되는 파이썬의 특히 과학 패키지를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접하는 코드의 라이브러리는 이미 콜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콜앱을 사용하시지 않고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매트플롯 라이브를 설치하셔야 이런 스캐터 플롯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콜앱에서 매트플롯 라이브의 파이플롯을 임포트하여 이를 PLT라고 간단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점도를 그리는 스캐터 함수를 사용하여 X축에는 도미의 길이, Y축에는 도미의 무게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의 X축 레이블을 길이, Y축 레이블을 웨이트라고 한 뒤 그 다음 이 도표를 보여라 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X축은 렌스 레이블을 갖고 Y축에는 웨이트, 즉 무게를 갖는 이런 스캐터 플롯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도미의 길이와 무게의 연관성이 아까 데이터를 나열한 것보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니 훨씬 데이터의 어떤 그 경향성, 이런 모습이 잘 보이네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분석해 볼까요? 데이터의 어떤 경향을 보니 도미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무게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산점도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선형, 영어로는 리니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